하이썸입니다. 미국식 히어로물 영화에는 항상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빌런은 다름 아닌 트럼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인도 서벵골의 힌두교 최대 축제 두르가 푸자에서는 트럼프를 악마로 형상화한 조형물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악마를 상징화한 형상을 불태우거나 부수는 의식을 통해 선이 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 이 축제의 특징인데, 올해 축제에서는 트럼프가 그 화형식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술가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인도산 제품의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항의 표현이라고 밝혔고, 이 기사는 종교 축제가 정치적 저항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인도 예술가들처럼 트럼프 화형식을 하지는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이라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곳은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데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됐다는 기사는, 현대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고 취임식에 $100만 기부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으며 25% 관세 폭탄이 그대로 적용됐고 9월 조지아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빠르게 행동한 것이지만 그러다가 되려 최대의 굴욕을 선사받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는데요. 현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트럼프는 그런 호의를 고맙게 여길 인물이 아니라 먼저 저자세를 보이면 오히려 더욱 세게 밟아버리고 더 악랄하게 이용해 먹는 작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실체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트럼프의 악랄함을 상징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인 현대의 절박함에 배신감과 굴욕을 선사한 트럼프. 그러니 감정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인도 예술가들 못지않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 이기주의 보호무역의 신봉자 트럼프의 악랄함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그런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EU도 철강에 대해 관세 50%를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영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는 우리의 철강 수출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뿐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쓰러뜨린 도미노는 돌고 돌아 이제는 결국 미국인들을 직접 타격하고 있어서 미국인들까지 그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남미 국가들에게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는데요. 자신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미국 농부들에게 괴멸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 대두와 관련하여 중국이 남미 국가들과 손잡고 미국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콩이라는 작물 한 가지 보이콧하는 것도 감당 못해서 중국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작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감수하게 될 관세를 활용해 미국 농부들을 돕겠다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참다 못한 미국 캔자스의 농부들은 트럼프의 이런 기이한 정책에 급기야는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캔자스 스테이트 뉴스 텔레비전은 이제 캔자스 농민들은 중국 대신에 새로운 시장을 바라본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격에 큰 타격을 입은 캔자스 농부들이 이제는 새로운 수요처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기사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 구매국으로 통상적으로 미국 전체 대두 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사들이던 나라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미국 대두를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농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요의 부재에 대응하려 캔자스를 포함한 12개 중서부주들의 대두 농부들과 협회 관계자들은 다른 살 곳을 찾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이 두 나라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 참 좋은 말이죠. 지금이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말입니다. 이 방문단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농업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회의를 가졌다고 하며 한국의 인천항과 CJ 제일제당 및 부국사료와 같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도 후지오일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어들과 만났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를 합치면 1억 7천만 명이 넘고 이들은 식품과 원료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에서 대두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수십 가지의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대두 구매를 피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주요 수입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만 믿고 있을 순 없고 중국이 다시 사줄 것 같지도 않아서 미국 농부들이 손 벌리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 농업을 고립시켰는데 그로 인해 힘들어진 미국 농부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곳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굴욕까지 당한 한국이었다는 것도 트럼프가 연출해낸 또 하나의 코미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농부들이 지금 상황을 보며 곧 피바다가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의 대두 농부들은 대두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고객인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는 이미 대두 가격의 폭락은 시작되었고 대두의 공급 과잉은 미국 농가들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 농가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수요처를 찾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찾아가서 대두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 농부들은 캄보디아 시골의 양어장까지 찾아가서 어분 대신에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를 먹여보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모로코 현지의 닭 생산 농가에도 찾아가 대두를 사료로 써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미국 농부들이 날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공요구 사신단은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고 있으며 저 멀리 동남아까지 가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지 오래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앵벌이로 번 돈을 그들의 앵벌이 활동 때문에 피바다를 맞게 된 미국 농부들에게 다시 퍼주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이라는 국가 행정부의 수준인 것입니다. 트럼프 1기 때 호되게 당하면서 배운 중국이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타격하는 정교한 전술을 펼친 것인데 그로 인해 결국 지금 이 순간 판세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꼬락서니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켜 발전을 막아내 중국 견제를 하겠다는 미국의 모든 시도는 모조리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처럼 그 대단한 미국의 이란 봉쇄 조치조차 중국이 미국 제재를 피해 유유히 이란 원유를 구매해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은 중국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수준의 국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단 1%도 도움 안 될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그나마 미국이 막아주면 다행이었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기는커녕 미국도 중국화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독재 강대국만 하나가 더 생겨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인데요. 그리고 중국은 이런 미국을 거의 농락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보호무역 조치 제거 대가로 1조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양대 강대국 간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것인데 이런 제안은 지난달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맷 포팅거는 중국의 대규모 자본에 문을 여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사실상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아무리 앵벌이에 환장한 미국과 트럼프라지만 중국 돈 1조 달러를 받고 미국 시장을 중국에게 완전히 열어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 마치 트럼프가 캐나다에게 51번째 주가 되라고 하는 치욕적 발언을 한 것 마냥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넌 이제 우리 중국의 길이 되라면서 미국은 1대1로 국가가 되라는 제안으로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 돈을 받는 행위가 정상적 미국에겐 검토의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였겠지만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혹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독재 국가들과 가장 친하고 그들을 워너비로 삼고 있는 인물이 수장인 미국이라면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따분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 흐름을 우리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